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 이승현입니다. 자, 좋은 습관 연구소. 오늘은 좋은 카피를 쓰는 23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책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핵심이 되는 부분만 어떻게 보면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책의 내용을 다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이유와 맥락, 어떻게 작가님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그 사연,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아셔야지, 이해를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이 23가지 습관이 진짜 의미있게 다가오고 또는 내가 따라하고 싶은 습관이 됩니다. 그냥 이 목록만 이걸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 목록만 내가 그냥 알고 있다고 해서 절대 좋은 카피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목록이 나오게 된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카피, 좋은 카피를 또 잘 쓰고 싶은 마음, 이거는 요즘 누구나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요즘 워낙 이제 마케터뿐만 아니라 또는 광고 쪽에 일하시는 전문 분야에 있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도 요즘 어떤 짧은 글쓰기를 통해서 제품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또는 내 생각을 전달하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SNS를 요즘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어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SNS를 통해서 저희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SNS 글쓰기를 잘 하는 게 실은 이 카피 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SNS는 좀 특성상 뭔가 진득하게 어떤 글들을 보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순간순간 어떤 문장에 꽂혀서 글을 읽게 하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빨리 사진만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좋아요라든가 인스타그램의 하트가 사실은 많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내가 올린 어떤 내용들을 꼼꼼히 읽었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해시태그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점으로 전환되는 링크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좋아요가 많다고 해서 서점으로 어떤 전환율이 높구나,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사진이라든가 또는 좋은 글귀 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을 만들고 관심을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즘은 이 카피가 정말 카피라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카피라이터가 쓰는 카피는 실은 되게 어떤 중요한 제품, 공중파나 이런 어떤 영상 광고 제작을 하고 하는 이런 쪽에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짧은 카피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카피라이팅을 정통으로 하시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짧은 글짓기를 해야 되고 카피를 써야 하는 분들한테도 되게 유용한 얘기가 많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습관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줍니다. 나중에 드리는 얘기겠지만, 저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카피를 쓴다는 게 내가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요. 아니, 카피라이터가 카피를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카피라이터가 카피를 잘 쓰려면 혼자 잘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광고 같은 경우는 카피를 만들고 그 카피를 만든다기보다는 카피 아이디어를 뽑고 그 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팀원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거기는 당연히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여러 파트의 업무, 그러니까 카피라이팅을 하는 파트도 있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어떤 영상, TV 광고 같은 걸 만들어진다면은 그런 TV 영상물을 만드는 쪽에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광고주의 얘기를 잘 전달하고
광고주가 원하는 것들을 광고로 잘 기획을 하는, 그런 또 광고 기획을 하는 또 파트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어떤 수많은 파트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한 줄의 카피를 이제 같이 완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피라이터 혼자만의 어떤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광고를 만드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은 카피인 거죠. 그리고 그 카피가 유명해지고 또 우리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일반인들이 기억하는 카피가 되려면 그 카피가 들어간 광고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광고가 또 방송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아무리 좋은 카피를 쓰더라도 방송이 안 돼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누구도 이제 알아주지 않는 카피가 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카피를 잘 쓰는 사람, 그다음에 광고를 잘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광고를 잘 런칭하는 사람,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들이 모여야지 이 정말 남의 마음을 흔드는 카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작가님은 카피는 절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카피를 쓰는 23가지 습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작가님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원흥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 소개를 제가 잠깐 백을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이 박웅현 대표랑 되게 친하세요. 그래서 박웅현 대표가 이번에 좋은 추천사도 써주셨죠. 네. 두 분은 제일기획 시절 때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웅현 그 TBWA 지금 CCO인가? 예, CCO라고 하더라고요. 예, CCO의 대표 박웅현 대표가 선배고요. 그다음에 저희 책을 쓴 이원은 작가님이 뭐 이렇게 몇 년 차 후배십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같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케이스고, 뭐 두 분의 얘기에 따르면 이 이원흥 저희 작가님께서 사수로서 이 박웅현 작가님이 사수로서 많은 걸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인터뷰도 박웅현 작가님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내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동료 카피라이터로서 이 이원흥 현재 대표님, 현재 농심그룹 안에 있는 농심기획이라는 광고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예. 농심이 그 광고 많이 만들잖아요. 라면 광고, 뭐 과자 광고, 예, 그런 농심그룹에 필요로 하는 광고들을 만들고, 또 그 외에 뭐 농심그룹이 아닌 광고들도 이렇게 수주해서 광고 제작을 하고 있는 그 농심기획의 대표로 지금 계십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대표시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생활을 같이 오랫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8년째 진행 중인 우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고요. 저희 작가님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면, 이걸 볼 게 아니라 목록을 열어서 저희 작가님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원흥 작가님은 이런 모토를 가지고 계십니다. 광고 카피만 카피량,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 이게 저희 책 제목이죠. 28년차 카피라이터시고요. 고려대학교 불문학과를 나오셔서 제일기획에서 이제 카피라이터로 광고에 이제 입문한 다음에 커먼, 한컴, TBWA에서 크리에이티브 담당 임원을 거치셔서 현재 농심기획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되게 유명한 카피를 많이 쓰셨어요. 옛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때 이제 삼성이 초일류 기업을 선언하면서 이런 카피를 만들어서 한참 기업 이미지 광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싸니까, 믿으니까, 인터파크니까, 뭐 요런 카피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르게 생각해서 바르게 만듭니다. 풀무원, 이것도 제가 기억나는 광고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제 화장품 쪽은 저는 조금 낯설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자라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처음 본 것 같고, 저는 이 진라면 광고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데 언젠가 1등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카피를 그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카피도 좀 유명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했던 카피가 신라면 카피입니다. 누구에게나 4분 30초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이 4분 30초가 라면이 이제 막 이렇게 물이 끓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제 끓는 물에 라면 면이랑 스프를 막 넣잖아요. 그래서 라면과 이 면과 스프를 넣은 다음에 4분 30초 뒤에 이렇게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이제 딱 익는 시간인 거죠. 맛있게. 그러니까 라면이 익기 위해서,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4분 30초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4분 30초의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4분 30초 시간 나도 오니까 그 순간, 맛있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카피. 되게 참 힘을 주는 카피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징어 없는 짬뽕이니? 이것도 되게 약간 코믹한 영화 배우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또 되게 유명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줬던 광고였던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카피를 쓰고, 현재 이렇게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 이 이원은 작가님께서 이번 책을 이제 쓰신 거죠. 예. 자, 그 카피를 23가지의 습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원흥 대표님은 이곳에서 좋은 카피를 쓰는 습관 23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첫 번째, 카피는 손이 아니라 입으로 쓰는 것. 자, 말이 카피의 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손이 아니라 입으로, 글이 아니라 말로, 말이 시가 된다는 걸 기억하자. 카피의 시가 되는 건 글이 아니라 말이다. 카피만큼 어떻게 보면 입말을 살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카피를 뽑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 뭐 모니터를 보면서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뭔가 책을 보면서 밑줄을 걷는 것도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뭔가 영감을 받는 장치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막 중얼중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보기도 하고, 제품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말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말도 해보고, 또는 뭐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우리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하잖아요. 브레인스토밍 통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막 온갖 것들을 막 하다 보면 그때 뭔가 딱 잡히는,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카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절대 손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뭐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말이 시가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습관입니다. 말이 카피의 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자, 그다음 두 번째 습관은 우리에겐 동료라는 카피의 신들이 존재한다. 동료를 설득하는 것이 카피 쓰기의 핵심이다. 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카피를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동료들과 함께 쓰는 거다. 뭐 모든 회사들이 그렇겠지만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회의실에 다들 모여서 다들 의견들을 막 내잖아요. 뭐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는 내 생각과 다른 동료의 생각이 있으면 그 동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또 상사면은 상사로부터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처럼 카피 쓰기라는 게 제일 먼저는 동료들부터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고객을 동료들을 첫 번째 고객으로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동료라는 분들은 내 카피를 살찌우게 하고 내 카피를 제대로 만들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신 같은 존재다. 그래서 카피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향해 나의 카피 아이디어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설득해야 된다.
그런 다음 그의 얘기에 진심으로 기울여야 된다. 그가 바로 당신의 카피의 신이다. 네.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를 동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동료들로부터 컨펌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동료들이 해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정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아, 지가 뭘 안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배타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면은 절대 좋은 카피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동료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가 바로 카피 신이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 포인트. 누구나 우리 경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뭐 동료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카피라이팅에 있어서도 정말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동료들의 중요성, 그들과 팀워크를 이루는 것,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습관, 카피는 통통 튀는 순발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집중력과 몰입으로 쓰는 것이다. 네. 자, 밑에 가면 읽어보겠습니다. 잘 쓴다는 건 설득에 유능하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설득력이 높은 카피는 톡톡 튀는 순발력이 아니라 놀라운 집중력, 몰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톡톡 튀는 순발력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그냥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만 좋다고 해서 뭔가 일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마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쓰는 카피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어떤 핵심이 뭔지에 대한 그 핵심에 집중하는 집중력, 그 핵심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핵심을 어떻게 남다르게 표현할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뭔가 막 유행을 쫓는 듯한 그런 순발력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핵심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설득이라는 게 잘 쓴다는 건 설득에 유능하다는 말과 동의하다는 말이 동의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설득은 맨 먼저는 동료들에 대한 설득이겠죠. 같이 카피를 논의하고 회의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말이 시가 될 정도로 떠들고 같이 논의하는 그 동료들. 그 동료들을 제일 먼저 설득해야 되는 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회사에 뭐 상사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클라이언트죠. 광고주가 오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주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광고로 만들어졌을 때 고객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짝반짝하는 순발력으로 쓰는 것보다는 집중력과 몰입, 이 제품이, 이 서비스가 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메시지, 이거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설득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도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카피를 잘 쓰는 습관.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 얘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동료의 의견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한다. 이거는 3번과 비슷한 내용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듣는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 네. 좋은 카피를 쓰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선 사실과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하자. 좋은 카피를 쓰고 싶으면 일단 내 카피가 놓여질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 TV 방송을 타는 건지 뭐 라디오 방송을 타는 건지 이런 거 당연히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떤 홍보하려고 하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현재 고객들 사이에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과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하자라는 얘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고 카피를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클라이언트가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은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 왜 어떤 부분에서 뭔가 생각이 다르세요? 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자기 느낌을 막 얘기를 하겠죠. 그게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조목조목,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찜찜해요. 뭔가 이런 느낌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아, 뭔가 조금 더 임팩트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근데 그런 말들을 내가, 아니, 무슨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못 고쳐요.가 아니라, 그런 말을 잘 듣고 경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클라이언트가 그런 찝찝함을 느끼는 건지를 내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클라이언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목소리도 마찬가지고요. 회의실에서의 동료들의 견해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이 카피에 대해서 저런 평가를 하는 건지, 그거를 내가 잘 들어야 한다. 그게 사실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또는 냉정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좋은 카피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크리에이티브는 경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탄이란 말 아시죠? 놀란다는 거. 경탄을 잃어버린 크리에이터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저 되게 이게 참 뼈를 때리는 얘기였습니다. 그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는 이렇게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줄거리를 막 소개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뭐 전혀 안 알려주고 예고편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꽤 그 영화의 어떤 핵심을 건드리는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출발 비디오 여행 상태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또는 뭐 케이스가 생겼어요. 어떤 뉴스가 생겼어요. 그 뉴스를 봐도 시큰둥한 거죠. 그렇게 대단한 일인 것 같네. 뭐 대단한 일인지 대단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누적된다라는 게 어떤 변화에 대한 예민함을 잃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탄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결국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스스로 이제 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사회초년생 시절에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그래서 막 고참들이, 선배들이 막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잘하지? 막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뭔가 스스로, 선배들도 이 정도 하고 나도 이 정도 하는데 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뭔가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과의 타협 같은,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지나가도 에이 그냥 저런 거 아니겠어? 4차 산업혁명 떠들고 있지만 결국 인공지능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인공지능 당장 나랑 상관도 없는 것 같고 나랑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 한마디로 이런 반응이,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반응이 경탄을 잃어버린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탄을 잃어버리면 크리에이터는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크리에이티브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예민한 차이, 작은 차이에서의 새로운 발견을 해내고, 그 새로운 발견을 어떤 새로운 물건이나 또는 새로운 메시지로 바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면은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대충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뭔가 하루하루를 시계만 쳐다보고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결국은 놀람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님도 이 크리에이티브, 이 카피라이팅에 한정시켜서 이 경탄이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실은
제가 뭔가 조금 나이를 먹고 뭔가 좀 안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나 스스로도 뭔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대충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또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져서 좋은 카피를 쓰는 23가지 습관 중에서 5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들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마음을 흔드는 카피를 잘 쓰는 2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왜 습관이냐? 카피는 절대 한 번의 기술만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할 때 그 실천 속에서 좋은 카피가 나옵니다.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좋은 카피를 쓰는 습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습관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